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금의 여유가 정말 없는 게 아니라면 이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전TV 기술전입니다. 오랜만에 노트북 추천 콘텐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노트북 좀 추천해달라고 댓글들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꽤 괜찮은 노트북들을 찾아서 한번 추려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노트북은 이렇게 총 3종류로 준비를 했습니다. HP, 삼성, 그리고 에이서 이렇게 3개 회사의 노트북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100만원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노트북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노트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트북은 HP 15S EQ11551AU입니다. 현재 정가는 53만 8천원인데 11번가에서 현재 40만원대에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카드 할인이 포함인 금액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5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노트북이고요. 자, 이렇게 스펙을 보게 되시면 우선 라이젠 5 4500U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4500U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노트북이었는데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 성능상으로 그렇게 막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그런 프로세서였습니다. 포토샵이라든가 간단한 게임 정도 돌리기에는 충분한 성능이었고요. 그 외에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그리고 인강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영상 편집 같은 헤비한 작업을 하기에는 라이젠 5 4500U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의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Full HD 그리고 최대 밝기 250니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큰 화면의 Full HD의 해상도는 정말 장점이지만 아쉽게도 최대 밝기가 250니트밖에 되지 않아 밝기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50니트의 밝기로도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포토샵을 정말 진지하게 돌리실 게 아니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램은 4기가로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요즘 인터넷 탭을 많이 띄우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4GB의 램은 확실히 큰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추가 슬롯이 있기 때문에 램을 하나 더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램을 8기가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8기가면 그래도 인터넷 창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띄워두실 수 있겠죠. 저장 장치는 256GB NVMe SSD로 꽤나 준수한 편이고요. 무게는 1.69kg로 다소 무겁습니다. 그래도 15인치라는 크기를 감안했을 때 1.69라는 무게는 그렇게 막 부담되는 무게는 아니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체제는 프리도스이기 때문에 직접 설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들 모두 프리도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직접 설치하셔야 됩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니면은 윈도우를 약 10만원 정도의 정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이 노트북 가격에 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포인트는 적당한 무게, 적당한 가격, 그리고 괜찮은 성능입니다. 얇은 베젤을 자랑하는 것도 꽤 좋은 점이고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들이 전부 다 얇은 베젤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지는 포인트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PD 충전을 미지원하고 그리고 4기가의 기본 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4만원 정도 추가해야 이 노트북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 노트북입니다.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AS 때문에 구매한다 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그런 노트북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삼성에서 꽤 합리적인 가격대의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NT350XCR AD5WA인데요. 가격은 59만 9천원으로 60만원이 약간 안되지만 준수한 성능에 무엇보다 삼성의 AS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노트북입니다. CPU는 i5-10210U로 다소 9세대의 CPU를 탑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CPU라 하더라도 문서 작업이라든가 영상 시청, 인강 그리고 화상회의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Full HD 그리고 안티글레어 패널을 탑재하고 있고요. 이게 IPS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이라 꽤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램은 8GB로 꽤 무난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의 좋은 점은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합판을 완전히 분리를 해야 램이라던가 SSD를 추가 교체해 줄 수가 있었는데 이 노트북은 램 슬롯과 하드디스크만 따로 열 수가 있어서 이용자가 손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 커버가 맨손으로 열어서 올리는 구조인데 저거 처음에 열기에는 굉장히 빡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체하실 분들은 꼭 장갑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 손톱에서 피 날 뻔했습니다.
저장 장치는 256GB NVMe SSD를 탑재하고 있고요. 무게는 1.81kg로 여기 나와 있는 노트북 중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사실 근데 15인치급에서 1.8kg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저도 15인치 1.8kg 정도 되는 노트북 사용했는데 막 들기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싶은 정도의 그런 무게는 아니었어요. 이 노트북의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하나입니다. AS죠. 삼성 AS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죠. 센터도 곳곳에 많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수리도 정말 잘해주시고 아무리 노트북이 고장난다 하더라도 삼성의 AS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만큼 든든한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치고는 꽤 가성비로 나와줬어요. i5 물론 9세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60만 원 이하로 꽤 준수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 그리고 할인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보다는 아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다소 쉬운 편이고 물론 손톱이 나갈 수는 있지만 그리고 다른 노트북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2.5인치 하드디스크나 SSD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노트북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망설여지는 포인트로는 다소 무거운 무게와 이상하게 뭔가 불안한 디스플레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트북 정보를 봤을 때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 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디스플레이에 자신이 없다라거나 디스플레이가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이기는 해요. 제가 여지껏 구매한 노트북들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보통 색감이라든가 밝기가 좀 부족한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트북은 SF31443입니다. 사실 앞서 소개드린 두 개의 노트북들은 이 노트북을 추천드리기 위한 판깔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금의 여유가 정말 없는 게 아니라면 이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선추천 후소개 새롭죠. 제조사는 에이서입니다. 제가 요즘 노트북을 많이 대여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것 때문에 솔직히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에이서의 스위프트 3 이게 참고로 스위프트 3거든요. 이 스위프트 3가 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CPU는 라이젠 5 5500U 루시엔을 탑재했습니다. 최신 라이젠 노트북 프로세서죠. 그만큼 성능 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도 5500U 같은 경우에는 4500U가 6코어 6스레드인 것에 비해서 6코어 12스레드로 성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노트북에서 6코어 12스레드는 인텔에서는 거의 한 i7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젠은 5급에서 그거를 실천을 했으니까 꽤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실 이 정도 급의 노트북에서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기대하고 쓰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6코어 12스레드라고 하면은 꽤 든든하죠. 디스플레이는 14인치 풀 HD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고 진짜 좋은 점은 드디어 NTSC 72% 색감이 아주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전에 스위프트 3를 썼을 때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 디스플레이가 정말 별로라는 거였어요. 실제로도 이 상품 설명에 보면 NTSC 72% 300니트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를 정말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전 사용자들한테 그만큼 이런 디스플레이 색감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NTS 45%로 매우 좋지 않은 색감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엔 72%로 색감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색감이 이전이랑 그대로였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을 안 드렸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노트북에서는 이 색감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진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kg의 가벼운 무게 이거 진짜 좋습니다. 저도 이거 들고 되게 자주 다녔었는데 확실히 가볍더라고요. 물론 그램처럼 와 너무 가볍다 싶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무게면은 휴대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크로스백에 넣고 다니기에는 살짝 부담이긴 하지만 백팩에 넣었을 때는 정말 가볍다 싶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의 또 다른 장점은 PD 충전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SB PD 타입의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USB-C 타입 케이블로도 충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충전기 콘텐츠 다루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C2C 케이블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이 노트북을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휴대성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추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무게, PD 충전, 좋아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성능 이것을 추천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0만 원도 하지 않는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라 할 수 있겠고요. 망설여지는 포인트가 있다면 온보드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장착이 불가하고 제가 실제 사용했을 때 아쉬웠던 그 포트 숫자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USB 3.0 두 개에다가 C타입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은근 좀 모자라더라고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원키가 누르는 감이 일반 키랑 똑같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전원키를 눌러서
노트북을 절전 모드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설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른 망설여지는 포인트는 AS가 두 개 회사 중에서는 좀 제일 별로입니다. 일단 센터 수도 HP나 삼성에 비해서는 좀 다소 적은 편이고, 제가 예전에 에이서의 AS를 이용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AS 면에서는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의 성능, 무게, 가격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정말 잘 밸런스를 맞춘 그런 노트북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 리스트에 올려놨고요. AS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0에서 70만 원대의 노트북 3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요즘 노트북을 구매하시려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재택근무라든가 원격 강의 때문에 노트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듣거나 업무를 보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노트북을 구매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트북 구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제품 모두 잘 쓰세요. 기빠!